현재 시각 10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개장 후 1시간이 됐는데요. 오전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전략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중국 본토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의 영향을 또 오후장 들어서 받는 국내 증시다 보니까 네. 오늘도 이게 전강 후약의 흐름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벤트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규제에 따른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변이가 계속적으로 또 다시 빠르게 확대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정상화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부담감들은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려면은 그에 따른 좀 모멘텀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곧 의회가 또 쉬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그런 흐름들도 좀 약해질 거고요. 각종 경제 지표들도 사실 이제 조금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둔화가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지수에 상승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등락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최근에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 수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2배 이상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들을 가지는 종목군들이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경험해 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정말 빠르게 좀 이런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달 정도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서 총리에 대한 그런 선거들 또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 테이퍼링에 대한 이벤트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경기가 확대되는 그런 이벤트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견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지수가 3,200선은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좀 좋다 보니까 3,200선 조금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빠르게 현금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포인트 저희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제 업종과 섹터로 넘어가서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특징적으로 볼 만한 업종 첫 번째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를 조금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이제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임플란트 섹터 자체는 코로나19에 사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그런 수출 동향을 보시더라도 임플란트에 대한 이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임플란트에서도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용이나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인구
그런 경험한 인구수가 우리나라와 대비를 했을 때도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임플란트 쪽에 대한 그런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20% 이상씩 좀 차지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견조하게 그런 점유율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런 점유율들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해외에 대한 그런 수출이 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매출이 크게 좀 갈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견조한 또 수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임플란트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 수직 계열화라든지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선에 대한 그런 개선 기대감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런 좀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견조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고령 사회가 유지가 되고 치아 부분은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지원금들도 사실 과거보다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오면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개인들이 이제 비용들이 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또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견조한 성장성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섹터를 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이 조금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좀 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대형주 위주,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위주로 일단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과 덴티움을 임플란트 관련주 내에서는 탑픽의 성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덴티스나 다른 종목군들도 전망이나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물론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임플란트 쪽으로 볼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 그리고 중국 시장에 따른 매출에 대한 상승이 얼마나 크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좀 성장성을 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시장 점유율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오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덴티움 쪽으로 일단은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군들이 먼저 크게 상승을 잘 해주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또 다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한 임플란트 관련주 오늘 주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궁금한 업종이 철강주입니다. 네.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이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철강 업종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네. 철강 섹터가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나서 좀 한동안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일단 이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 부분들, 그래서 수출세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8월 달부터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8월 1일. 그렇죠. 8월 1일에 네. 지금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뭐 확정은 아니고 거의 이제 업계 내에서 좀 돌고 있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이제 지난번에 환급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제 좀 폐지가 됐었고, 또 요번에 수출세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국내 철강 업계에 좀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수출세 비율도 10에서 25%까지이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주요 품목들의 이런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부담감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국내의 기업들의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 역대치를 기록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업황을 좀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철강 섹터가 조금 더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전방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섹터 자체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나 이제 국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중국 철강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주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에 이어서 이제 수출세까지 부과가 될 경우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는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주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맥스트인데요. 상장 이틀째 따상상이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네. IPO를 해서 이제 따상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따상이 나오고 이번에도 또 상한가가 걸려 있는데 매수 잔량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거래일까지 조금 기대감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이 사전 예약부터 역대급으로 사실 이제 공모 청약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2위나 기록을 했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잔량들이 많이 사실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뭐 알츠레라든지 최근에 좀 조정이 세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게 좀 시세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정부의 이런 이제 과제 선정 자료도 좀 기대가 돼서 3D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개발 그리고 공간 또 솔루션 이런 다양한 사업군들을 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거래일까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분할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맥스2였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도시 재생을 접고 통개발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관련주로 서부 T&D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반응하다가 현재는 3%대 상승폭으로 둔화가 됐는데 왜 관련주로 묶여 있는지. 사실 이제 네. 뭐 용산 개발 그 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5월 달에서도 좀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사실 한번 좀 시세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과거부터 이런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에 대한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종합이 이제 회사들로 좀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 과거부터 이제 디벨로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사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모멘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류 쪽에 대한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부 DNT, NT 리츠에 대한 그런 이제 상장 기대감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이런 좀 이제 용산에 있는 또 스파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일단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한 5월 말 그때부터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부터 그런 이벤트들이 좀 약간 소멸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제자리에 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물렸었던 사람들이 좀 단기 탈출,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해당 가격대에서도 좀 많은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이 이제 드래곤시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문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오전장 시장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